안녕 혜란아. 혜란아, 오늘 디데이 58일이야. 오늘 목요일. 안녕. 웃고 싶은데 웃음이 안 난다. 나 오늘 아침에 9시에 여기 와서 여기라고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아침 9시부터 입시를 해서 우리 시험 보는 날처럼 9시 반부터 학계로 민법 시험 보고 점심시간 지나서 중개사법 공법 보고 공시세법 다 봤거든. 근데 학계론만 47.5점이 나오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아까 내가 사진 보내줬지. 점수가 그렇게 30점대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인강 듣는데 학습 매니저분한테 전화를 했거든. 그래서 점수를 바로 말씀드렸지. 내가 오늘 전체 이렇게 모의고사 본 거 처음이거든. 이거 그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1차 오늘 본 건데 그분이 이거는 공부가 많이 덜 된 점수랬어. 그동안 5, 6, 7, 8 4개월 동안 공부한 시간은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어쨌든 공부가 덜 된 점수래 이거는. 그래서 일단 나에게 처방해 주신 거는 총정리 특강으로 일단 조금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동영 모의고사가 진도가 나가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래도 좀 2차 점수가 이렇게 30점대로가 나오면 이제 조금 이렇게 하시길래 내가 아직 포기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러게 우리가 참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치? 생각했던 것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파이팅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법, 세법 우리 6과목 중에 세법 교수님은 총정리가 벌써 올라왔고 다른 과목은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3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만 해도 된다고 하셨어. 앞에 교수님 수업을 한 바퀴 돌았던 사람들은 이것만 봐도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 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오늘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제1회 한 거 틀린 거 다 이제 확인할 건데 집에 못 갈 것 같아. 오 마이 갓. 부동산 세법. 그래도 얼마나 좋아, 그치? 이 시간에 애기 아빠가 애기 다 재워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이런 시간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치? 부동산 세법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핵심. 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혜란이랑 정수 화이팅! 나 그리고 아까 대학교도 갔다 왔어. 오늘부터 2학년 2학기 시작이야. 나 수업인지도 모르고 공부하다가 언니한테 전화 받고 추석 내 이름 부르는 거 보고 카톡 와서 전화 왔어. 그래서 전화 받고 대학교 갔다 왔어. 대박이지? 내일도 수업 있는데, 토요일도 수업 있는데. 재밌다 진짜. 조세 총론. 여기서는 한두 문제가 나온답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 세목별 물납 비교.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물납의 요건, 물납 재산, 물납 신청. 물납이 되는 거는 재산세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폐지되었어요. 폐지.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폐지, 양도소득세는 폐지. 재산세는 물납 요건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일 때, 1천만 원 초과일 때 물납의 요건은 재산세 1천만 원 초과일 때고, 물납 재산은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만 물납 재산할 수 있어요. 물납 신청은 납부 기한 열흘 전까지. 재산세 납부 기한 열흘 전까지. 물납 신청 납부 기한 열흘 전까지 재산세 할 수 있어요. 간지러. 그리고 세목별 분납 비교.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랑 양도소득세인데 분납 요건.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는 분납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재산세랑 똑같이 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고, 분납 기한. 기한은 재산세는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기한은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고,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분납 기한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오호, 재산세랑 똑같네. 양도소득세가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요건은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똑같고, 납부 기한은 재산세랑 양도소득세가 똑같네. 그렇지? 오케이. 다 이제 다 머릿속에 쏙쏙 다 들어와. 분납 처리 기준. 이거를 다 알아야 돼. 처리 기준.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는 분납 요건이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했잖아. 250만 원 초과니까 그거 곱하기 2 해서 500만 원 이하일 때,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먼저 내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내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또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종소세는 그거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 하면 만약 400만 원이다. 그러면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400에서 250은 150이잖아. 그걸 먼저 내는 거지. 그치? 그리고 250면.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500을 초과한다. 600이면은 650%니까 300만 원. 300만 원 내는 거지, 먼저.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다. 분납 처리 기준. 분납 처리 기준은 재산세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냈고,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재산세는 초과하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내라고 그러고, 똑같이 500만 원 이하일 텐데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내라고 그러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내래. 신기하지? 재산세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기준이거든. 납부할 세액이 분납 처리 기준. 분납을 할 때 재산세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으로 나눠서 분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얘도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으로 나누고, 양도소득세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누거든. 근데 재산세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내는 거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내는 거래.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먼저 내는 거고,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 그 세액의 50% 이하. 이거는 또 똑같아요. 재산세랑. 오, 진짜. 양도소득세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내고,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세액의 50% 이하. 그리고 세목별 물납, 분할 납부 비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농특세. 8개네. 물납이랑 분할 납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거. 취득세 물납 안 되고, 등록면허세 물납 안 되고, 재산세 물납 되고, 종합부동산세 물납 안 되고, 양도소득세 물납 안 되고, 상속세 물납 되고,
증여세 물납 안 내고 농특세 물납 안 내고 물납이 되는 거는 재산세랑 상속세밖에 없어. 분할납부가 되는 거 취득세 분할납부 안 돼. 등록면허세 안 돼. 재산세 분할납부 되고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되고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되고 상속세, 증여세, 농특세 다 분할납부 돼.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만 분할납부가 안 되는구나. 취득할 때. 그치, 취득할 때 우리가 곡물이나 뭐 이런 거 취득할 때 취득세 분할납부 안 되고. 맞아. 등록면허세 그것도 분할납부가 안 되네. 맞아. 뭘 살 때는 안 되는구나. 그 나머지는 다 분할납부가 되네. 오케이? 그리고 물납은 재산세랑 상속세. 물건으로 납입할 수 있는 거는. 그치, 상속을 받으면은 그걸 우리가 현금 낼 수 있고 건물로도 낼 수 있으니까 세금을. 오케이. 됐다. 그치? 그 다음에 부가세. 국세 중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교육세가 있고 지방세 중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있대. 목적세는 교교농 찌찌. 그래서 목적세는 국세랑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는 교교농, 교육세, 교통자원시설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목적세 중에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찌찌. 그래서 우리는 교교농 찌찌, 목적세 이렇게 외웠거든. 교교농 찌찌.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이거 오늘 모의고사 1차 여기 나왔어. 세법에 이 문제 나왔어. 지방소득세, 기업, 과세 주체는 특광시군. 지로 시작하는 세금 중에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래. 나머지는 특광도지사인데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래. 시장분수. 나머지는 지로 시작하는 세금은 특광도지사. 지방소득세만 특광시장분수. 지방소득세만 특광시장분수.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야. 독립세. 그리고 소액징수 면제 적용이 되는 거야. 지방소득세는 독립세고 소득징수가 면제 적용돼. 그래서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아. 그럼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 안 한다? OX? O. 2,000원일 때는 징수합니다. 딩동댕. 이것도 오늘 시험에 나왔어. 공시세법. 공시세법 진짜 어려워. 아는 거 하나도 없었어. 다음은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을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거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거 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까지. 다음. 이번에는 독립세와 부가세. 그래서 짝꿍 지어주는 거거든. 이렇게도 문제가 하나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짝꿍, 취득세 짝꿍, 독립세 중에 취득세의 짝꿍은 부가세 중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짝꿍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고 독립세 본세 중에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가세 짝꿍은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 농특세가 있어. 등록면허세는 따라오는 게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독립세 중에 재산세는 따라오는 게 지방교육세. 얘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독립세 중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액의 20%. 그리고 재산세는 부가세로 따라오는 게 지방교육세인데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액의 20%.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재진이라고 하잖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는 20%. 종룡이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의 20%. 오케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없고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짝짓는 거. 그래서 이거 밑에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만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그냥 확인만 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제 부동산 활동별 분류. 다음 부동산 활동별 분류.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가 있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가 있고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가 있거든. 취득할 때만 부과되는 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및 증여세. 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가 가지다, 그렇지?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부과되는 조세는 상속세, 증여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오케이. 그다음에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조세는 보유할 때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부동산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는 양도소득세. 그다음에는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된 조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이거 세 개 다 속하는 조세는 농부아저씨. 여기저기에 다 끼는 거 농부아저씨.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 소비세. 이거 헷갈려. 진짜로 시작하는 거. 농부아저씨라고.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마다 다니면서 소비한다고 그래야 되나? 지방소비세.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다 속하는 조세는 농부아저씨,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맞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보유 시에만 관련된 조세. 취득하고 그 다음에 갖고 있을 때 보유할 때만 부과되는 시에만 관련된 조세는 지방교육세. 취득하고 보유할 때만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애들을 낳아서 데리고 키울 때는 돈이 많이 드니까 하나만 내면 되는 거야. 지방교육세. 교육하니까 자녀를 키울 때 지방교육세 하나.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있다가 키웠어. 그 다음에 애들 양도. 애들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에서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잖아? 그럼 지방소득세를 하고 양도소득 서울로 이제 내보내. 그러니까 양도 해줘야 돼. 우리 애들은 양도소득세. 야,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봐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적으로 이제 애들을 다 보내야 되니까 종합소득세. 괜찮다. 야, 그치? 보유하고 양도할 때 조세, 관련된 조세는 지방소득세랑 종합소득세. 맞지? 종합. 우리 애들 3명 지방에 있다가 종합적으로 한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디든 다 내보내야 되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예. 대박.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거 빼고 바로 양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바로 팔아버리는 거지. 애기를 품 안에 안 두고 바로 강하게 키우는 거야. 사자처럼. 그럴 때는 인지세. 나한테 찍고 바로 내보내는 거야. 도장 찍다 할 때 그냥 찍고 바로 오자마자 내보내니까 인지세.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가 있긴 하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재밌다. 이 농부 아저씨가 어렵게 하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예. 지방교육세는 보유 시에만, 취득 보유 시에만, 취득하고 자녀를 취득해서 보유 갖고 있을 때, 키울 때만 그대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지방 소비세랑 종합소득세. 그리고 취득하고 바로 양도할 때는 인지세.
오, 나 다 이겼어. 아, 재밌어. 야, 이거는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고 독립한 걸로도 나올 수 있지만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라고 하셨거든. 우리 이렇게 외우자. 재밌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며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은 벌과금적 성격 및 가산금 요약. 신고 납부가 원칙인 경우의 가산세와 보통징수, 정부 부가가세하는 경우의 가산세가 있거든. 국세랑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일단 국세 먼저 볼게. 신고 납부가 원칙인 경우의 가산세인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국세에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40%, 무신고 가산세는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납부 고지 전, 납부 지연 가산세 1일 경과시마다 0.022%. 국세는 그렇고, 지방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일단 똑같이 국세처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데, 이것도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똑같이 40%. 국세랑 국세랑 지방세 둘 다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가 40%가 붙고, 그다음 무신고 가산세는 국세랑 지방세 다 신고납부 원칙인데, 무신고 가산세는 둘 다 20%, 국세, 지방세 다 20%씩 붙고, 또 신고납부가 원칙인 경우의 가산세인데, 국세, 지방세 다 과소신고하면은 가산세가 10%씩 붙고, 그리고 또 납부 고지 전이면은 납부 지연 가산세가 1일 경과시마다 국세는 0.022%고, 지방세는 납세 고지 전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1일 경과시마다 0.022%. 그리고 국세는 없는데, 그치? 국세는 국세로 뭐 지연 가산세를 낼 수는 없잖아, 그치? 뭐 지방세는 최대가 75% 한도, 최대가 있어. 국세는 없는데 하여튼 지방세는 최대가 75%가 한도가 있어. 이건 기억하고, 그다음에 보통징수, 정부 부가가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국세 중에 정부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이게 적이 없죠. 지연 가산세가 없어. 납부 고지 후 납부 지연 가산세 적용 3% 플러스 1일 경과시마다 0.022% 국세는. 그리고 지방세는 가산금 적용하는데, 일반 가산금 3%, 아니면 중가산금은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 그 다음에 이거는 60개월까지, 지방세는 60개월까지 하고, 체납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지방세는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체납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체납 국세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자, 네 집 자식이냐,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누구 자식? 네 집 자식이냐? 국세요, 목적세요, 부가세다. 국세요, 목적세요, 부가세다. 그러면 이거 뭐야?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누구 자식이냐?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지방에서 애들 교육해야 되니까 우리가 취득해서 보유하는 거잖아. 그렇지? 지방세요, 목적세요,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세요, 목적세요, 부가세입니다. 이게 네 집 자식이냐? 족보야, 족보.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한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지금 읽는 거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면 된대, 교수님께서. 지방세 중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목은
재산세랑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하, 그 다음에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이거는 상식처럼 기억하세요. 상식처럼 기억하세요 하셨어. 상식처럼 기억합시다. 괄호 1번 면세점. 과세 표준이 일정한 금액 이하일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규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시 과세 표준이 일정한 금액 이하일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뭘까? 면세점이 뭘까? 아 궁금해. 너무 궁금하다. 그치? 면세점이 뭘까? 이하. 무슨 이하? 일정한 금액 이하일 때 일정한 금액이 도대체 얼마일까? 라고 우리 궁금해하자. 그것은 바로 50만 원이었어. 50만 원. 취득세,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가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지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 B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50만 원도 과세하지 않음. 아까 2,000원은 과세함. 그치? 소액 징수 면제,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1번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즉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한다. 미달일 때는 포함이야. 그래서 2,000원 포함. 징수한다. 50만 원 이하 과세는 안 한다. 오케이?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면 돼.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최저 한세 부동산 등기의 경우인데 1번 수수료적 성격이고 2번 면세점 없고 소액 징수 면제 없음. 3번 부동산 등기의 경우 등록 면허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세율로 한다. 즉 등록 면허세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OX 6천만 원, 이건 6천원. 등록 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OX X 6,000원 징수한다. 최소가 6,000원. 오케이? 그러면 이제 표로 만들어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랑 지방소득세는 세트고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고 등록면허세랑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면세점 없습니다. 눈감길로.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는 취득세 없고 등록면허세 없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납세 의무 성립시기. 납세 의무는 성립시기, 확정시기, 소멸시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립시기 볼 거야. 여기는 좀 줄이 많거든. 표로 정리를 했는데 내가 중요한 데는 다 생각 쳐줄게. 치면 되지. 잠깐만.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산출세가 아니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랑 어디 보자. 납세 의무 성립시기.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 취득세는 언제가 성립하냐면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또는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 의무. 납세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있잖아. 그게 취득한 때 아니면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한 때고,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또는 등기 또는
등록한 후 이때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디 보자. 소방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부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이것도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지역자원시설세랑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얘네 아까도 계속 같이 있었네, 그치? 오케이. 얘네들은 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야. 친구. 그 다음에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야. 동네 주민세는 7월 1일. 그리고 사업소분도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 개인문도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 그리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주민세도 7월 1일이래. 7월 1일 아니고 어쨌든 이것도 주민세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매년 12월 3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12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다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예정신고 납부 소득세는 매월 달 말마다 장사하는 분들이 하는 그건가 보다. 그치? 난 내가 장사 안 해서 모르지만 넌 알겠다. 그치?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 가산세가 있거든. 이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및 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 경과하는 때, 제47조 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그리고 1일이 0.02% 적용돼. 가산세가 하루 지난 때. 체납시는 3% 적용.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 있으면. 와우. 그렇구만.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주민세는 7월 1일. 이거 지방교육세. 얘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때 달라요. 지방소득세도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이것도 12월 31일이고, 수시 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조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1교시였거든. 와, 세꺼.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치? 나는 이제 마저 강의 듣고 모의고사 답 아까 점수만 했거든. 답 맞춰서 지문도 보고 파이팅 하고 기다할게. 혜란이도 화이팅!